네,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미즈노 레블라2 V1 재팬 모델입니다. 제가 축구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장 먼저 리뷰를 하고 싶었던 제품이 이 레블라2 제품입니다. 사실 일본산 제품, 그러니까 이 메이드 인 재팬 축구화가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단순히 품질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축구화가 가지고 있는 컨셉,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기능에 더한 재료, 그 재료들이 이 튼튼한 아웃솔과 굉장히 좋은 조합을 이루면서 만듦새, 그 완성도 자체만으로만 본다면 가장 뛰어난 제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좀 리뷰를 드리고 싶었고, 어떤 부분들이 또 장점이 있고 다른 축구화 대비해서 왜 이 축구화가 좋은 축구화라고 생각을 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레블라2의 색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컬러는 패션 레드 컬러로 월드컵을 겨냥해서 프로모션 되었던 축구화입니다. 약간 나름의 광택이 좀 들어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푸마의 트릭스처럼 신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또 반대되는 블루 컬러, 이 컬러 역시 되게 질리지 않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 스터드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컬러까지 들어가 있는 게 디테일이 돋보이는 축구화입니다. 힐컵을 보시면 레드와는 다르게 그라데이션까지 들어간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즈노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다홍색 컬러를 입힌 레블라2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웃솔까지 이 색깔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고 이 구분선까지 정확하게 이어지면서 이런 디자인 하나하나에 굉장한 디테일이 있는 부분들을, 좋은 디테일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홍색 컬러는 미즈노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컬러 역시 굉장히 특색 있는, 눈에 띄는 좋은 컬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컬러는 레전드 블루 컬러로 그때 당시에 이제 웨이브컵 레전드가 새롭게 리빌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메이크가 되면서 함께 나왔던 컬러입니다. 이 컬러가 좀 특징이 있는 게 K리그의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무고사 선수가 이전에는 머큐리얼 베이퍼를 신다가 그 이후에 이 레블라2를 착용하면서 발에 굉장히 잘 맞았는지 이 컬러만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블라2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 컬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발에 굉장히 잘 맞아서 스폰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나 구매를 했는지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무고사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는 컬러의 제품입니다. 다음은 블랙과 금색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컬러인데, 전반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검은색이라서 약간 밋밋한 부분이 있는데, 금색 포인트를 줌으로써 나름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축구화고, 일반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이 나와서 김영권 선수가 따로 광고를 찍었을 만큼 좀 더 특징적인 컬러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퍼 자체에 좀 금색 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축구화보다 약간은 뻣뻣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확실히 색상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가죽의 그런 터치감이 좀 다른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품까지 해서 김영권 선수는 레블라2를 계속 착용을 했었는데, 3부터는 레블라를 착용하지 않고 모렐리아 네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예로 이그노 선수 역시 레블라의 대표 모델이었는데 레블라2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모렐리아 네오를 착용했습니다. 사실 모렐리아 네오라는 축구화도 굉장히 좋은데 이 레블라2 이후에 3부터는 선수들이 잘 신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레블라컵까지 4세대 모델까지 나와 있는데, 4세대 모델로만 보자면 K리그의 최영준 선수, 그리고 제주의 이모규 선수가 이 레블라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레블라는 1, 2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레블라 3와 레블라 컵부터는 착용하는 선수가 다소 줄어들어서 조금 아쉬운 축구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레블라가 1부터 지금 레블라 컵까지 나와 있는데 왜 하필 레블라 2가 가장 좋은 축구화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정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레블라2 V1 제품은 339,000원으로
미즈노 축구화 역사상 가장 비싼 축구화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소 정가가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시즌이 지난 제품, 그리고 레블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다른 컬러가 출시가 되면서 금세 품절이 되는 게 아니라 재고가 굉장히 넉넉했던 축구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레블라 컵이 출시됐을 당시에 좀 놀랐었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 세대인 3, 2, 1 제품도 재고가 굉장히 넉넉했었을 만큼 프로 선수 혹은 동호인들에게 이렇게 잘 판매가 되었던 제품은, 그러니까 인기 있었던 제품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버전을 출시해준다는 것 자체가 축구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고 좀 고마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레블라 컵은 단순히 4가 아니라 컵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레블라 4도 나올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서 차기 버전은 어떻게 나올지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다시 돌아가서 기본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가가 비싼 대신 시즌이 지나서 40%에서 크게는 70%까지 할인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본다면 저는 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성비 측면으로는 정말 괜찮은, 정말 최고의 축구화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75 사이즈 기준으로는 무게가 225g입니다. 뭐 200g 이하의 무게는 아니어서 뭐 가볍다고 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캥거루 가죽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고 아웃솔이 타원형으로 좀 굵직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0g의 무게면 굉장히 준수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사실 무게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레블라 같은 경우는 발의 착용감, 그러니까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서 발에 붙어있는 느낌이 드는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무게 자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220g의 무게는 충분히 기능상으로 커버가 되는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티 프레임, 이 메모리 폼 자체가 전작 대비해서 굉장히 굵직하고 전략적으로 다시 배치가 되었는데, 레블라 1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넓게 시티 프레임이 분포가 되면서 거의 균일하게 충격 흡수를 해주는 효과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레블라 2에서는 이렇게 굵직하게 3개 들어간 부분들 보이시죠? 마치 약간 방망이로 공을 때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 흡수의 기능도 있고,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굉장히 두께감도 있어서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다시 쳐낼 수 있는 반발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패턴 자체가 튀어나온 부분과 이 천연가죽 사이로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립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컨트롤과 함께 반발력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티 프레임으로 전략적으로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내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레뷸라의 컨셉을 정확하게 실현한, 구현한 축구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텅 밴드 부분인데, 보통은 여기 끈을 넣어서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없이도 이렇게 눌러도 형상이 유지될 만큼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이 앞부분에 박음질을 통해서 고정하는 거 하나, 그리고 미드솔을 보시면 미드솔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미드솔 아래로 넣음으로써 내구성까지 확보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형 텅 밴드를 만든 이유는 레블라 컨셉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빠른 스피드 속에서도 발을 지지하고 잡아주는 기능을 극대화시킨 부분을 텅까지 넣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힐컵 같은 부분 보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는 아닌데 메쉬 소재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을 좀 강하게 코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힐컵 자체는 모렐리아나 아니면 네오 제품을 신었을 때 그 포근함 말고 조금 딱딱하고 강한 느낌이 드는 힐컵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에 따라서 뒤꿈치가 좀 까질 수도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보시면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 상태가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 빈 곳 없이 스웨이드로 가득가득 메워져 있고, 내부 소재도 한 번 더 부드러운 소재로 감쌌기 때문에 발 전체적으로 강한 압박과 함께 포근함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 보시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탄성과 강성을 확보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나이키 축구화 중에서 이제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경우 카본으로 이렇게 미드솔을 채워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효과처럼 이렇게 지면에서 발이 떨어질 때 그런 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디테일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듦새가 좋다라는 축구화라고 보시면 되고, 잠깐 인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즈노는 이 동일한 인솔을 여러 제품에 사용하고 있어서
큰 특징은 없지만 표면은 굉장히 미끄럼 방지에 좋은 인솔로 되어 있고 쿠션감이 좀 약간 부족한 게 아쉽긴 한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이키 지급용 포론 인솔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길이 자체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보시면 좀 더 가벼우면서 쿠션의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신으시면서 스터드압이 약간 느껴지거나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착화감을 느껴보고 싶다면 쿼터별로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포론이나 뭐 부스트 기능이 들어있는 이런 인솔을 사용해 주시면 축구하실 때 좀 더 즐거움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아웃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개의 스터드는 굉장히 강한 부분, 그리고 이 8개의 스터드는 굉장히 유연한 부분으로 그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심이 박혀있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심이 박혀 있잖아요. 심이 박혀있는 부분은 스테빌라이저 스터드라고 해서 체중이 실렸을 때 휘어짐을 방지해 줌으로써 보다 더 반응이 빨라지고 방향 전환을 할 때 조금 더 민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지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안쪽에 휘어져 있는 부분은 디플렉스 그루브라는 기능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반응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잘 휘어지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고,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 스터드와 함께 블레이드 스터드를 배치했고, 이 엄지발가락 부분까지 해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패턴을 넣어둠으로써 좀 더 발이 구부러질 때 빠르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이 유연함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6개의 스터드로는 강력하게 지면을 지지하면서 레블라가 추구하는 그런 어질리티 컨셉을 완벽하게 구현한 아웃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특히 이 아웃솔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인조잔디 환경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최적화된 아웃솔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내구성이 딱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튼튼하고,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가 인조잔디에 좀 더 덜 박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딱 서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이 강함과 유연함이 공존한 아웃솔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면에서 이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좀 밀리거나 미끄럽거나 하는 부분 없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완벽하게 조금 도와주는 어질리티, 그러니까 민첩한 플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아웃솔의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어퍼의 기능과 아웃솔이 굉장히 조합이 잘 이루어진 축구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어퍼의 기능이 좋아도 아웃솔 자체가 너무 가볍거나 내구성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하기 좀 어려운 축구화들이 있고, 반대로 아웃솔 자체는 되게 잘 나왔는데 어퍼가 너무 흐물흐물하거나 기능이 별로거나 혹은 그냥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좀 안 좋은 축구화들이 있는데, 이 레블라2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면서 민첩함까지 살릴 수 있는 컨셉으로 나온 축구화인데, 어퍼 자체에서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족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새끼발가락 쪽이 압박이 가는, 급격하게 좁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소 처음 착용했을 때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압박감이 몇 경기 그리고 몇 시간씩 착용하면서 내 발에 꼭 맞게 변형이 되는 축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새 제품으로는 굉장히 모두가 타이트함을 느낄 수 있는 축구화인데, 신으면 신을수록 내 발에 맞으면서 어디 하나 빈 구석 없이 완벽하게 핏이 되는 느낌과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축구화인 동시에 이 아웃솔에서 단단함, 이 튼튼함과 함께 굉장히 민첩한 유연함까지 가지고 있는 아웃솔이라서 어퍼의 기능, 아웃솔의 기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조합된 축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들어간 소재 자체도 굉장히 좋은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캥거루 가죽의 면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천연 가죽을 사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단가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죽도 많이 쓰였음과 동시에 이 어퍼 자체에는 박음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티 프레임이 들어간 부분, 게다가 이 내부는 전체로 스웨이드로 마감을 함과 동시에 이 아웃솔과 어퍼 자체의 이 접착 방식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여기 심까지 추가가 되면서
내구성이 확보되고 최상급 축구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아웃솔 자체가 우리나라 인조잔디에 굉장히 최적으로 잘 어울리는 스터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조잔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레블라2 제품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축구화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이즈감은 2가 가장 타이트하고 1과 3가 좀 비슷한 느낌의 압박감이 있고, 캥거루 가죽은 1이 가장 많이 쓰였고 3가 가장 적게 쓰였지만 무게는 레블라 3가 가장 가볍습니다. 그리고 시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레블라 3가 2 대비해서 쿠션성이 더 향상된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티 프레임의 면적은 1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솔은 보시는 것처럼 1, 2가 동일하고 3 같은 경우는 스터드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전작 대비해서 얇아진 부분과 함께 이 로테이션 립을 보시면 모렐리아 네오처럼 이렇게 원형 스터드가 전작 대비해서 지름이 좀 더 작아진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 2, 3의 완성도로 본다면 2가 가장 완성도가 좋지만, 착용감인 측면으로 보면 1과 3가 좀 더 낫고, 그 중에서 가장 착용감이 좋은 거는 저는 1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신어봤을 때 가장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거는 1, 그리고 그 다음이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시리즈별로 신어보시면서 가장 발에 잘 맞는 버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버전이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레블라2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자면, 우선은 일본산 제품, 그 미즈노가 축구화를 생산한 역사가 굉장히 길고 그렇게 오랫동안 숙련된 그런 직원들이 일정한 품질의 기준을 가지고 만든 축구화이기 때문에, 저는 나이키에서 이탈리아나 보스니아 선수지급용 제품을 만들고 아디다스에서는 선수지급용이 독일산에서 생산되듯이 미즈노의 일본산 제품은 지급용 축구화 못지않은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레블라2 축구화를 미드필더, 특히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컨트롤 자체도 시티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좋고, 착용감 자체도 발에 점점 맞아갈수록 빈틈없는 밀착감의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 아웃솔 자체도 어질리티를 잘 구현한 아웃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으면서 볼을 많이 터치하고 또 패스 위주로 경기하시는 분들에게 이 축구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레블라2 제품 리뷰를 마치고 또 다음 축구화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